윤가영은 남편 없이 산 지 어느덧 8년째였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영은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하면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46이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가영은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때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영은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험금으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청소 대행, 마트 계산원.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차려졌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할 시간이 줄었습니다. 5년쯤 지나자 가영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은 안정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했습니다. 적금도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가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봄 가영은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괜찮은 집이에요. 회장님 댁인데 부부만 사세요. 가정부가 필요하대요. 조건은 좋았습니다. 출퇴근이었습니다. 월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영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 고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정돈된 방들. 가영은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박현도 회장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윤가영 씨죠? 편하게 앉으세요. 6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우리 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청소, 식사 준비, 간단한 심부름 정도예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나왔습니다. 이름은 정소희였습니다. 회장보다 몇 살 어려 보였습니다.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불편한 일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가영은 그렇게 박 회장 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익혔습니다. 부부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회장은 보통 오전에 외출했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은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때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둘의 관계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읽었습니다. 사모님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영은 관찰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가영은 이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부부도 가영을 신뢰했습니다. 명절에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가영 씨 덕분에 집이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좋은 분들을 만나서요. 일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음도 차츰 편해졌습니다. 8년 만에 가영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웠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체념은 아니었습니다. 수용이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장과 사모님의 대화는 더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침묵이 길었습니다. 가영은 설거지를 하며 느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쌓여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사모님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영 씨, 외롭지 않으세요? 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끔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가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모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영은 몰랐습니다. 이 고요한 집에서 곧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이후 사모님은 달라졌습니다. 가영에게 말을 더 많이 걸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지만 목소리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영은 성실히 응대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맑아요. 가영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저는 담백한 걸 좋아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사모님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외출한 후였습니다. 사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영 씨, 잠깐 앉아요. 가영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범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행복하셨어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소하게요. 사모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러워요. 소소한 행복이라도 있는 게. 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평범한 부부였죠. 회장님도 바빴고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어요. 사모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간 후부터였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사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외로워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가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분은 듣지 않아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다고만 해요. 뭐가 괜찮은지도 모르면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가영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사모님은 한참 울었습니다. 가영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영은 이 집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과 사모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저녁 시간도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가영은 회장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도 회장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바랐습니다. 가영에게도 늘 정중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식사 잘 먹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울까? 사모님처럼? 어느 날 저녁 회장이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가영이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네.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가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모님은 자주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영 혼자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영이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장이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회장님, 불 켤까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가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 씨, 네. 외로움이란 게 익숙해지나요? 가영은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어떤 날은 더 외로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우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 쓸쓸한 뒷모습. 가영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영은 달라졌습니다. 회장의 움직임에 민감해졌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외출할 때, 돌아올 때 모든 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회장이 지나갈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당황했습니다. 손이 스칠 때면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가영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가정부야. 그뿐이야. 하지만 감정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영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네. 가영이 물을 따랐습니다. 건넬 때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의 심장은 세게 뛰었습니다. 회장도 멈칫했습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회장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뭐지? 이 감정은 뭐지?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잊었던 감정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더 조용했습니다. 회장도 사모님도 가영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영은 식탁을 치우며 느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퇴근길 가영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이건 위험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뛰는 심장을 느낀 게 얼마만이지?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경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주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2박 3일 여행 가요. 오랜만에 쉬고 싶어서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다녀오세요. 사모님은 짐을 쌌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회장님 식사 잘 챙겨줘요. 네, 걱정 마세요. 사모님은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과 가영,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영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윤 씨, 네.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해 주세요. 둘이서 먹을 거니까요. 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영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2공기 담았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네. 혼자 먹기 뭐하니 같이 먹어요. 가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가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죠? 아니에요. 사모님 때문에요. 제 때문에요. 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에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 씨는 착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그만뒀을 텐데.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정말요? 네. 회장님도 사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회장은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회장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영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가영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진정해야 하는데.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가영은 출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오후에 짧게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윤 씨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는 게 슬픈 말이네요. 가영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도 그러세요? 뭐가요? 외로우세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곁에 있어도요? 곁에 있어도요. 어쩌면 그래서 더 외로운지도 모르겠어요. 가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과 대화하시면 어떨까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오래 방치했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깨닫죠.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떠나고 나서야 알았죠.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가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닫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가영은 멈췄습니다. 회장도 멈췄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 씨, 네, 저, 이상한가요? 뭐가요? 당신이 자꾸 신경 쓰여요. 가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신경 쓰여요. 고백이었습니다. 회장은 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가까이 왔습니다. 싫으면 밀어내세요. 가영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가영을 안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침실로 갔습니다. 객실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쓰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가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가영은 부끄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회장이 입을 맞췄습니다. 가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잊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영은 회장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둘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내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만 생각해요. 네. 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영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색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식사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함께 먹어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저녁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사모님이 돌아왔습니다. 가영은 긴장했습니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응. 좋았어요. 사모님은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가영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끝나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사모님이 달라졌습니다. 예민해졌습니다. 가영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영 씨, 이 방은 언제 청소했어요? 어제 했습니다. 확실해요? 먼지가 보이는데요. 다시 할게요. 가영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모님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확인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회장도 느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녁 둘이 잠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가영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봐요. 사모님의 방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가리켰습니다. 이 얼룩 뭐예요? 가영은 당황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제가 빨아드릴게요. 언제 생긴 거죠? 제주도 다녀온 후에 생긴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다가왔습니다. 가영 씨, 네. 솔직하게 말해봐요. 제가 없는 동안 뭐 했어요? 청소하고 식사 준비했어요. 그것만요? 네. 사모님은 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가영은 침을 삼켰습니다. 제 남편이랑 뭐 한 거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사모님은 한참 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가봐요. 가영은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도 어색했습니다. 가영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요. 아무것도 없다고.
회장은 사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모님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뭐가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죠? 가영은 주방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근거요? 많아요. 당신 향수 냄새가 달라졌어요.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사모님이 가영 쪽을 보았습니다. 객실 침대 시트에서 여자 머리카락 나왔어요. 가영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변명할 거예요? 제가 청소하다가 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가영을 쏘아보았습니다. 가영 씨는 가만히 있어요. 제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요.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나섰습니다. 윤 씨한테 화내지 마세요. 왜요? 왜 당신이 그 사람 편을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마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우리 집 가정부랑? 정말요?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돼요. 당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어요. 제 잘못이에요. 사모님은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요? 할 말 없어요?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어쩔 수 없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잖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가영을 보았습니다. 당장 나가요. 네. 지금 당장이요. 가영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 윤 씨는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가영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따라왔습니다. 윤 씨, 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돼서 제 잘못이에요. 회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윤 씨. 가영은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가영의 마음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영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꼭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윤 씨,
가영은 놀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할 얘기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어요. 윤 씨, 돌아가세요. 제발. 회장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회장은 떠났습니다. 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영은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은 울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영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영은 한 달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깨어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회장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영은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미안해. 좀 쉬고 싶어서. 얼마나 더 쉴 거야? 일은? 그만뒀어. 왜? 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이렇게 죽어 있으면 안 돼. 친구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영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밖에 나가. 밥 먹으러 가자.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면 알아. 친구는 가영을 끌어냈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영만 멈춰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지. 시간이 약이야. 가영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싫어. 하지만 사실이잖아.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영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가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달째 가영은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습니다.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홀, 청소일,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붙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시급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3달째 가영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적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가영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지 아닌지. 답은 복잡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사모님을 배신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선을 넘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영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감정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을. 8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영은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가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만 외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실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수는 인간의 일부라는 것을. 4달째 되던 어느 날 가영은 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근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영은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기억이었습니다. 가영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5달째 가영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모님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국 쓰기로 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과 회장님께 받았던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저지른 잘못도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윤가영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썼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6달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영은 카페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가영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가영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내렸습니다.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포근했습니다. 가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가영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깨웠습니다. 가영은 배웠습니다.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못된 선택은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누구나 실수한다는 것을.
실수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용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적어도 자기 자신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가영은 코트를 벗었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커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순간일 수도 슬픈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아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때로 고통스러운, 하지만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가영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영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가영의 삶은 계속됩니다. 어떤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영은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지. 힘들었지.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배웠어. 그것이 가영이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이 남긴 교훈입니다.